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고시입니다. 다시 깊은 밤입니다. 잠시 숨 고르셨나요? 저희 채널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한 가족과 작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절반쯤 나누었습니다. 17년 전 여름, 사거리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온 강아지 공주.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던 아주머니의 부탁,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한 식구로 살아온 긴 세월까지요. 그 공주가 이제 많이 늙었고 가족은 한 가지 마음을 품게 됐다는 데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공주를 세상에 처음 내보내준 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윤지가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는 데까지 들려들었습니다. 이제 그 전단지에 무슨 말이 적혔는지, 그 한 장이 어떤 일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우리 공주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았는지 두 번째 자락을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울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새벽엔 울어도 되니까요. 이번에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으로 제작하고 있으니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끝부분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검은 봉지 속의 공주 2부. 윤지가 전단지를 쓰기로 마음먹은 건 공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노견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아주 많은 나이였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잠이 늘고 예전 같지 않은 날들이 하나둘 늘어갔죠. 병원을 오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이별이 멀지 않다는 걸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그 사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견과 함께 사는 일은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무거운 일입니다. 예전엔 펄쩍 뛰어오르던 아이가 이제는 소파 위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잘 듣던 귀가 어두워져서 이름을 불러도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립니다. 가끔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며 앉아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의 가슴엔 작은 금이 하나씩 갔을 거예요. 우리 공주가 정말 많이 늙었구나 하고요. 그래도 가족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드러운 밥을 챙기고 약을 거르지 않고 병원을 부지런히 오가고 무릎이 시릴까봐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밤마다 가만히 등을 쓸어줬어요. 그 나이까지 강아지가 산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매일같이 살뜰히 보살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17년이라는 세월은 그 보살핌이 하루도 빠짐없이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윤지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바로 그 아주머니였어요. 17년 전 사거리에서 공주를 건네주던 그 사람. 형제들 틈에서 외로운 이 아이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더운 여름날 길가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이요. 공주를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품에 안고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 어찌 보면 공주의 첫 번째 엄마였던 셈이죠. 윤지는 생각했습니다. 공주가 떠나기 전에 그 첫 번째 엄마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줄 수 있다면 17년 동안 이렇게 사랑받으며 잘 살았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공주에게도 그 아주머니에게도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하나로 윤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말은 꾸밈 하나 없는 담백한 말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7년 전 강아지를 주신 아주머니를 찾는다고요. 그 여름 큰 병원 사거리에서 석 달 된 믹스견 암컷 공주를 건네주신 분 기억하시느냐고요.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쌍하다며 누구든 사랑해줄 사람에게 주려고 데리고 나오셨던 그 아주머니요. 절대 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쁜 공주를 주셔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공주가 나이가 들어 많이 아프다고요. 떠나기 전에 원래 엄마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요. 버리지 않겠다던 그 약속, 17년 동안 잘 지켰으니 우리 공주를 꼭 한 번만 만나주셨으면 한다고요. 이 전단지를 윤지는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전봇대에, 골목 어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요. 17년이 흐른 동네는 많이 변했을 거예요. 가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 아주머니가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윤지는 붙였어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 종이가 아주머니 눈에 닿기를 바라면서요. 어쩌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흐릿하고 17년이라는 시간까지 가로놓인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찾겠다니요. 하지만 사람은 가끔 그렇게 무모한 모양으로 옵니다. 가능성이 아무리 작아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죠.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윤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여름 사거리의 풍경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매미 소리, 더운 바람, 아주머니 품에 안겨 헥헥거리던 작은 강아지.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늙도록 우리가 함께였구나. 그 긴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겠죠. 시간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지날 땐 더디기만 하더니 돌아보면 한 줌처럼 짧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흔든 건 그 전단지 자체였어요. 누군가 그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한 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았어요. 사람들은 전단지의 한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17년 동안 지켰다는 그 한 문장이요. 생각해보면 17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약속 같은 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며 살잖아요. 작아서 불편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벌어지는 일들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족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짧은 말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어요. 17년을 키웠으면 정말 잘 키운 거라고 누군가는 적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나이까지 살았다는 건 가족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강아지가 그만큼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직접 키워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짧은 댓글 한 줄에 자기 강아지를 떠올리며 함께 울컥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잃어버렸던 인류의 애를 이 전단지가 되찾아줬다고요. 각박한 세상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아직 세상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끝까지 곁을 지키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신기하죠? 자기 일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의 강아지 이야기인데 그 앞에서 다들 마음이 말랑해졌으니까요. 그게 바로 좋은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전단지의 진짜 마음을 정확히 짚었어요. 원래 주인도로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요. 맞아요. 윤지는 공주를 돌려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끝까지 이 가족의 공주였어요. 다만 떠나기 전에 첫 인연에게 인사 한 번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뿐이죠. 그 마음의 곁을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윤지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공주를 키우면서 작은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웠고 지금도 버려진 동물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요. 사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그날 아주머니가 윤지에게 건넨 건 사실 강아지 한 마리만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까지 함께 건네받은 거죠. 그리고 윤지는 그 마음을 또 다른 버려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우리 공주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전단지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또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공주는 가족 곁에서 마지막 시절을 보냈어요. 더 느려진 걸음으로, 더 길어진 잠으로요. 산책은 점점 짧아졌고 어떤 날은 그저 햇볕 아래 가만히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곁에 오면 공주는 늙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힘은 빠졌어도 반가운 마음만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은 알았을 거예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겠죠. 평범한 아침에 눈을 뜨면 공주가 아직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의 작별 연습 같은 날들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같은 인터넷 공간에 조용한 후기 한 장이 올라왔어요. 길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도 없었어요. 그저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 애기가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강아지별로 갔다고요. 공주가 떠났습니다. 아픈 끝에 갑자기 떠난 게 아니라 17년을 다 살고 천천히 노년을 보내다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소형견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긴 생애였습니다. 그 나이까지 강아지가 살려면 가족이 얼마나 살뜰히 보살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짧은 후기 앞에서 조용히 더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줄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거든요. 잘 가서 슬프다는 말이 아니라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갔다는 말.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웅의 말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보내본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어떤 아이는 차가운 곳에서 혼자 떠나고 어떤 아이는 끝내 버려진 채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리면 공주의 마지막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더 또렷해져요. 공주는 끝까지 따뜻했고, 끝까지 곁에 가족이 있었고, 끝까지 사랑받았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공주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을지 저는 가만히 그려봅니다. 아마 공주는 늘 자던 그 자리에서 잠들었을 거예요. 햇볕 뜨는 창가 혹은 가족의 발치. 17년 동안 한결같던 그 자리에서요. 곁엔 가족이 있었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이 있었을 거예요. 무섭지 않게, 외롭지 않게요. 어쩌면 가족은 마지막 며칠 공주 곁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주고 좋아하던 걸 한 번 더 챙겨주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건넸겠죠.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고요. 말을 알아듣진 못해도 공주는 그 마음을 다 느꼈을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온기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처음 이 집에 오던 날 엄마 품 대신 따뜻한 물병을 안고 잠들었던 작은 강아지. 그 아이가 마지막엔 진짜 가족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외톨이로 시작한 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엄마, 아주머니가 끝내 공주를 다시 만났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전단지가 그분께 가 닿았는지,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는지 그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끝내 못 만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설령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못했더라도 아주머니의 바람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요. 아주머니가 그날 사거리에서 바란 건 단 하나였잖아요. 이 외로운 아이가 누군가에게 오롯이 사랑받는 것,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한 가족으로 사는 것. 그 소원은 17년 내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그 후기를 어디선가 보았다면 분명 우셨을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내가 그날 보낸 그 작은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 갔구나 하고요. 어쩌면 아주머니는 그동안에도 가끔 그 강아지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 여름 스쿠터 뒷자리에 실려 멀어지던 작은 강아지를요. 잘 살고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혹시 버려지진 않았을까? 마음 한구석에 늘 작은 걱정 하나를 품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후기는 그 오랜 걱정에 대한 가장 다정한 대답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아이는 평생 공주로 살았어요. 하고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엔 세 개의 마음이 포개져 있습니다. 첫째는 버리지 말아달라던 아주머니의 마음. 둘째는 그 약속을 17년간 지켜낸 가족의 마음. 그리고 셋째는 떠나기 전에 첫 인연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보답의 마음이요. 부탁하는 사랑, 지키는 사랑, 갚으려는 사랑. 이 세 마음이 17년을 사이에 두고 만나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곁을 떠나보낸 기억이 떠올라서요. 오래 함께한 누군가를 사람이든 동물이든 보낸 적 있는 분이라면 더 그러실 겁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알죠. 한참이 지나도 문득문득 가슴이 내려앉는 그 마음을요.
늘 그 자리에 있던 발소리가 안 들리고 현관을 열어도 달려오는 게 없을 때 그 고요가 얼마나 싫은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오래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냈고 지금 그 곁엔 나이든 또 다른 아이가 자고 있다고요.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 산책도 못한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신 못 키울 것 같다고요.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얼마나 깊은 슬픔이 함께 들어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다는 그 말은 사실은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슬픔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슬픔이 크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리워하고 충분히 울어도 돼요. 사랑한 만큼 아픈 거니까요. 그 아픔까지가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면 언젠가 보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보내는 게 아파서 곁을 안 둔다면 우리는 그 모든 따뜻한 날들을 통째로 잃는 거니까요. 공주가 17년 동안 가족에게 준 그 수많은 아침과 저녁들, 현관에서의 반김, 발치에서의 잠, 말없이 곁을 지키던 온기, 그 모든 게 마지막의 슬픔과 맞바꿀 만큼 충분히 빛났습니다. 그러니 떠난 자리가 아무리 시려도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공주가 윤지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키워낸 것처럼요. 사랑은 떠난 뒤에도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 계속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온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17년을 사랑받다 평생 행복하게 살고 떠났습니다. 한 아주머니의 부탁이 있었고 그 부탁을 끝까지 지킨 가족이 있었고 그 약속이 한 생명의 온 생애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슬프지만 더없이 잘 완성된 이야기죠. 처음엔 아픈 강아지 이야기로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평생 행복하게 살다 갔다는 그 한 줄에 사람들이 울었어요. 같은 눈물인데 결이 다른 눈물이죠. 앞의 것이 안쓰러움이었다면 뒤의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좋은 이별은 그렇게 슬픔을 감사로 바꿔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건 약속을 지킨다는 일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곁에 있겠다는 약속,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내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아직 따뜻한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받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공주는 분명 가족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주도 가족을 살렸어요. 힘든 날 곁을 지켜주고 지친 하루 끝에 반겨주고 외로운 마음에 온기를 나눠주면서 말이죠.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살립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도 당신을 그렇게 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살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이 지치셨던 분,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 어쩌면 오늘 하루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애써도 표가 안 나고 버텨도 누가 봐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공주가 17년을 산 건 어느 화려한 하루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누가 보지 않아도 거르지 않고 챙긴 밥과 약, 매일 밤 등을 쓸어준 손길, 그 보이지 않는 정성들이 쌓여서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약속 하나를 지키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와의 약속이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든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 그게 다 약속을 지킨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저는 압니다. 당신 오늘도 참 잘 견뎌냈어요. 이제 곧 새벽이 지나고 또 하루가 올 거예요.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기를, 무거운 마음은 이 밤에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것만 하나 안고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봉지 속에서 빼꼼 세상을 내다보던 그 작은 강아지처럼 당신의 내일에도 처음 보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를요. 외톨이로 시작했던 공주가 결국 가장 사랑받는 식구가 됐듯이 지금 외롭고 지친 당신의 자리에도 언젠가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또 다른 밤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품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 함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잘 자요.